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거나 다치는 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이들을 2번 올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하자 원전 주변 주민들은 물론 각계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정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대학원은 오히려 정원이 많이 늘어 부실 운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대기업의 일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이 줄면서 그 불똥이 협력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제는 산업 일꾼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월급을 못 받거나 몸을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단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오히려 이들을 2번 올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아로나 씨는 2년 전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손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회사에서 쫓겨났고 막막한 마음에 한 이주 노동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නිකම් මන් ලෝය කෙනෙක් හෙව්වා. ඉතින් දන්නේ නැති නිසා යාළුවෝ කිව්වා ගිහිල්ලා සමනින්ට කියන්න කියලා එතනින් කතා කරනවා කියලා. ඒක නිසා මම ගියේ. ගියාට පස්සේ එතනින් සමනින් කිව්වා සල්ලි දෙන්න දීලා කරගන්න පුළුවන්ද කියලා. 이팅 이 상담센터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줬고 이곳에서는 3,200만 원짜리 소송을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화해 결정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공장 사장은 아로나 씨의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고 강제 집행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일처리로 판결문에 사장의 집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 번호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도 소개해준 상담센터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인권단체를 가정했는 쉽게 보면 이권단체구나. 이거 행정소송이 320만 원에 걸렸는데 그 경찰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 돈이 이만큼 될 걸릴지. 이 사건은 그만 걸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미리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 단락하니까 모르니까 이 친구들아. 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소장의 인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분이세요. 우선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의뢰한 사람이라면서요. 원래 이쪽 소속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권상담소도 같이 하고 계세요.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아준다며 금액의 10% 정도를 떼 6천여만 원을 가로챈 또 다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도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절박한 이주노동자들을 2번 울리고 순수한 지원단체의 활동까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새벽 월성 원전의 수명 연장이 결정되자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건데 경주가 또다시 원전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안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경주시장의 기자회견장. 환경단체 회원이 부산시장은 고리원전 계속운전에 반대하는데 경주시장은 왜 찬성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주민들 겨 추운데 내 새벽밥 밥도 못 먹고 올라와서 집회하고 있는데 저기 항우에 계셨습니까? 최양식 시장은 원안이 현장 감시단 활동과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월성 1호기 가동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번 결정으로 원자력 해체센터 경주 유치의 명분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법에 따라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반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날치기 처리였다며 망연자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가 재산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또 히로시마 원폭 맞은 거랑 같은 기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 암 발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규모 시위 등 투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안의 결정은 주민 수용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7개월째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위법적인 심사여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서 수명 연장할 때도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수명 연장 무효화와 이은철 원안위원장의 사퇴, 원안위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으로 경주가 또다시 홍역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구미 경제는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의 일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면서 그 불똥이 협력업체로 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고용복지센터에 사람들로 붐빕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교육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부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죠. 하청 협력업체 1차, 2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한 2, 3년부터 이렇게 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11,03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퇴직하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내수 경기마저 좋지 않아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의 일감이 줄면서 그 여파가 협력업체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되던 LG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3개 라인에서 올해부터 일요 휴무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토요일도 쉴 예정입니다. 생산직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던 주변 상가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되고 지방 기업을 위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시설 확충 등 수출 부진에 실업자 증가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구미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모레 제96주년 3.1절을 맞아 경북인들의 독립투쟁 기록을 담은 특별기획전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비밀 결사 조직 광복회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소개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마련한 이번 기획전의 주제는 비밀결사 광복회를 이끈 경북인들입니다. 1910년대 비밀 독립운동단체였던 광복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배경과 과정이 소개되고 만주 독립운동기지를 만들기 위해 군자금을 조성하는 과정도 상세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풍기 광복단과 대구 조선국권회복단이 광복회로 합치는 과정에 등장하는 선각자들의 활동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경상도 지부장 최기중, 지휘장 권영만 등 당시 비밀 결사의 핵심 인물과 50여 명의 활동 자료도 있습니다. 광복회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나라 안팎에 연락 거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영주 대동상점은 경북 지역의 주요 연락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위장 연락 거점은 대동상점과 대구 상덕태 상회, 단동 삼달양행, 장춘 상운양행 등이었습니다. 대동상점이라거나 상덕태 상회라거나 이런 것은 모두 이 곡물상, 자파상 이런 것을 실제 경영하면서 만주로 사람과 돈을 보내는 주요한 기지였습니다. 의협투쟁에 앞장섰던 광복회원들은 1918년 이후 대부분 일경에 체포돼 박상진 선생 등은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 회원들도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가장 큰 규모의 독립운동 조직 광복회가 이제 이곳 대구 경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특별 기획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 기획전은 3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마다 정원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오히려 정원이 많이 늘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학에서는 시험 부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학의 정원 감축과 달리 대학원은 설립 기준이 완화된 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대학원은 전국 1,200개로 1996년 500개에서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정원 역시 입학을 기준으로 약 6만 명에서 12만 5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육부 대학 평가 등에서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요. 근데 대학원은 본인들이 대학원으로 재정적인 걸 넓히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숫자를 뽑아도 이제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대학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2년 전 지역의 한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부정 시험이 적발돼 학생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학과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상당수 대학은 논문 제출에 앞서 치르는 자격시험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부실 운영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원 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적 성장에 비해서 어떤 그런 질적인 어떤 그런 수준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대학원에서 발견되고 해서 대학원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학위 수요에 있어서 뭐 그런 공정성들을 강화한다든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원 확대로 메우면서 대학원 질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청송 주황산 근처에 사계절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대형 리조트가 3년 뒤에 완공됩니다. 침체된 청송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대명 레저 산업이 지난 25일 주황산 인근 5만 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겠다며 청송군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입 대금 40억 원은 계약서 체결 60일 이내인 오는 4월 24일까지 전액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명 레저 측은 이곳에 400실 규모의 객실과 아웃도어 스파, 테마 카페와 체험 농장 등을 갖춘 사계절 온천형 테마 리조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 착공을 해서 1,200 정도의 민자 투자를 하고 400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환경과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매입 면적 축소에 따른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마치는 대로 시행 허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광과 휴양, 레저의 리조트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6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고 1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동서 사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청송군은 새로운 종합 관광휴양지로 부상해 수도권과 서부권 관광객을 대거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적 편중이 심한 다발적인 관광 수요를 체험, 체류형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광 레저 시설 유치에 성공한 청송군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시군구 위원회별로 한 곳씩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실제 투표와 똑같이 모의투표를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대구는 75명, 경북은 44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대구는 3곳, 경북은 27곳이 후보가 1명뿐인 무투표 당선 지역이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가 상주에 있는 경북 잠사 곤충사업장에 들어서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곤충자원 산업화센터는 모두 26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물에 인공수정실과 사육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앞으로 화분 매개곤충 인공수정과 산업화 연구, 유용곤충 사육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자체 감사에서 포스코건설의 베트남건설 현장 임원들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했지만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했고 횡령은 없었다며 관련 임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010년 9월 대구시 볼리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56살 안모 씨에게 접근해 내연 관계를 유지한 뒤 건축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며 3년 동안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4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조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또 다른 여인에게 1,2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 혼잡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불편 신속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기동성이 뛰어난 교통사이카 24대를 신속하게 출동하게 하고 평소에도 교통소통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상습 정체구역 38곳을 지정해 신속하게 출동 가능한 사이카와 순찰차 등 35개 팀에게 전담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36살 이모 여인이 4살 아들을 안고 뛰어내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